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밥 한 끼면 사람이 보인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놀란 적 말이에요. 저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겉으로는 친절하고 말은 듣기 좋게 하고 첫인상은 완벽한데 막상 깊이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경우들. 참 아프죠, 그럴 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한 분은 60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보는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요. 바로 밥 한 끼를 같이 먹어보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김 사장.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은 은퇴해서 시골에 내려와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말은 천천히 하고 밥부터 같이 먹읍시다. 이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 철학이자 사람을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죠? 밥을 같이 먹는다고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기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밥상머리야말로 사람의 진심이 드러나는 곳이구나 하고요. 김 사장은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밥상 앞에서는 본성이 나온다고요. 아무리 꾸며도 결국 드러나요. 배고플 때, 피곤할 때, 약한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짜 모습이 나오는 법이에요. 60년을 살면서 그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볼 일이 많았죠. 어떤 사람은 믿을만 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조심해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말과 태도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밥상머리에서만큼은 가면을 벗는다는 것을요. 왜일까요? 왜 하필 밥상일까요? 김 사장의 말에 따르면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밥상 앞에서는 우리의 습관이 나오고 본능이 나오고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권하는 태도, 직원을 부르는 말투, 음식이 입에 안 맞을 때 보이는 반응, 식사 후 그릇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전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상대와 밥을 먹어봤다고 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고를 때도, 직원을 뽑을 때도, 심지어 자식의 결혼 상대를 처음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이 한마디가 그분이 사람을 거르는 첫 번째 관문이었던 거죠. 물론 처음엔 저도 의아했습니다. 밥 한 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혹시 편견은 아닐까?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더군요. 정말 그렇구나. 밥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자, 그럼 오늘 이 영상에서는 김 사장이 60년 인생을 통해 터득한 밥상머리 인간학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밥 한 끼로 사람을 보는 6가지 기준,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겪은 생생한 에피소드들까지.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앞으로 사람을 볼 때 훨씬 더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지혜복음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사장이 10년 전쯤 만났던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정우라고 하겠습니다. 가명이에요. 정우는 김 사장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깔끔하고 말도 참 잘했어요. 인사성도 밝고 예의도 바르고 첫인상만 보면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김 사장도 처음엔 이 사람을 좋게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사장님, 저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보시죠. 제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랑 같이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요.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사업 제안도 그럴듯했고 수익성도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김 사장은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밥부터 같이 먹읍시다. 천천히 이야기해 봅시다. 정우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동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김 사장은 정우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밥상이 차려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친절했던 정우. 하지만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먼저 직원을 부르는 태도부터 달랐어요. 저기요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야, 여기 물 좀.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투가 툭툭 던지는 식이었어요.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 빨리 좀 주세요. 시간 없어요. 재촉하는 투였죠. 음식이 나왔을 때도 문제였습니다. 한 입 먹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거 좀 싱겁네요. 간 좀 더 해주세요. 김 사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음식에 대해 불평했어요. 이 반찬은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국물이 너무 뜨거운데 식혀서 주면 안 돼요? 심지어 밥을 다 먹고 난 후에는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별로였어요.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주세요. 김 사장은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하면 안 되겠구나. 왜일까요? 정우가 음식이 맛없다고 한 것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식당 직원이라는 자기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던 거예요. 김 사장 앞에서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직원 앞에서는 무례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본성이 나옵니다. 직원한테, 택시 기사한테, 주차 요원한테, 후배한테, 자기한테 득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 보여요. 정우는 저한테는 친절했지만 직원한테는 함부로 했어요. 그럼 만약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고 제가 그 사람한테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한테도 똑같이 대하겠죠. 결국 김 사장은 그 자리에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은 새 사업을 시작할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우는 아쉬워했지만 김 사장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정우가 다른 사람과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그 파트너와 크게 다투고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이유는 정우가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익이 생기면 혼자 챙기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말합니다. 밥 한 끼로 10년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그 한 끼가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엮여서 겪을 고생이 더 아까운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케이스예요. 밥상에서 빛을 발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이 시골로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이웃 마을에 혼자 사시는 이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김 사장은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그 할머니께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사장이 손녀와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손녀는 대학생이었는데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댁에 놀러 온 참이었죠. 할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간단한 점심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수수한 밥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손녀의 행동이 김 사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녀는 밥상 앞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덜어드릴게요. 그리고는 먼저 할머니 그릇에 국을 떠서 드렸습니다. 반찬도 할머니 앞에 가까이 놓아드렸고요. 그리고 한 숟가락 먹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담그셨어요?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가 맛있다니 할머니가 더 기쁘다. 손녀는 계속해서 음식을 칭찬했어요. 된장찌개도 진짜 구수해요. 엄마가 끓여주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 나물은 뭐예요? 처음 먹어보는데 엄청 신기해요. 김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손녀는 단순히 예의를 차린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할머니를 배려하고 음식에 감사하고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였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고 할머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심지어 식사가 끝난 후에는 그릇을 들고 일어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부엌이 어디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사장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참 착하구나. 부모님이 잘 가르치셨나 보네. 손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 우리 때문에 수고하셨잖아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김 사장은 그날 이후로 손녀를 자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건 비단 나쁜 모습만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사람도 밥상에서 빛이 납니다. 작은 배려, 진심 어린 칭찬,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 그런 게 다 밥상머리에서 나와요. 그 손녀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겠구나. 실제로 그 손녀는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지금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 사장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런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김 사장이 60년 인생을 통해 정리한 밥상머리에서 사람 보는 6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만 알아두셔도 앞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천천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불편한 상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주문이 잘못 나왔을 때, 자리가 불편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화를 내나요? 인상을 쓰나요? 아니면 여유 있게 기다리나요? 직원한테 짜증을 내나요? 아니면 괜찮아요. 천천히 주세요라고 말하나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인내심과 여유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인생에서 불편한 일은 늘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남 탓을 하는 사람과는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아까 정우 이야기에서 나왔죠. 식당 직원, 배달 기사, 주차 요원, 청소하시는 분, 자기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인성입니다.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자 앞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 그게 진짜 인격자입니다. 세 번째,
작은 행동 속 배려입니다. 음식을 권하는 방식, 반찬을 먼저 덜어주는 행동, 이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같은 말 한마디. 이런 작은 배려가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격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이야 어찌됐든 상관없이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번째, 감사의 표현 여부입니다. 밥을 먹고 난 후에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를 하는지,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맛있었어요 같은 말을 건네는지를 보세요.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봅니다. 그런 사람과는 오래 함께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도 모든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게 되죠. 다섯 번째, 식사 중 대화 태도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나요? 아니면 자기 얘기만 늘어놓나요? 핸드폰만 들여다보나요? 아니면 상대와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나요? 식사 중 대화 태도는 그 사람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 밥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식사 속도와 자세입니다. 이건 좀 미묘한 부분인데요. 너무 급하게 먹는 사람, 아니면 지나치게 느리게 먹는 사람.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김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속도는 그 사람의 삶의 리듬을 보여줘요. 너무 급하게 먹는 사람은 늘 쫓기듯 살아요. 여유가 없고 조급하고 실수도 많이 하죠. 반대로 지나치게 느린 사람은 우유부단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정서적 안정감이나 삶의 태도가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김 사장이 정리한 6가지 기준입니다. 이 기준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세요. 다음에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그린이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가 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가면을 쓴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약자 앞에 서면 그 가면이 벗겨진다. 정확히 김 사장이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친절하게 굴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배려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모습은 우리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 드러납니다. 화가 날 때, 피곤할 때, 배고플 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김 사장은 이런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있었대요. 이름은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는 평소에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띄우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죠. 김 사장도 민수를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명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그날 김 사장이 오늘 제가 살게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민수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그래. 그럼 나 오늘 얻어먹는 거네. 완전 이득이네. 그리고는 웃었죠. 처음엔 김 사장도 그냥 농담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민수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아,
공짜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 역시 남의 돈으로 먹는 밥이 제일이야. 계속 얻어먹는다. 공짜, 이득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김 사장은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 관계를 계산적으로 보고 있구나. 내가 밥을 사는 건 우정의 표현인데 이 사람은 그걸 이득으로 생각하는구나. 그 뒤로 김 사장은 민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는 진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게 바로 작은 농담 속에서도 본심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민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농담 속에 그의 진짜 생각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관계를 손익으로 계산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 사장의 옛날 동료 중에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박 과장은 평소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일도 잘하고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윗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완벽한 직장인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택시를 함께 타게 됐대요. 그런데 박 과장이 택시 기사님한테 말하는 투가 정말 심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빨리 좀 가요. 시간 없어요. 저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요. 그것도 모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해요? 김 사장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예의 바르던 사람이 택시 기사님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김 사장은 박 과장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의 예의는 진짜가 아니구나. 필요한 사람한테만 친절한 거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택시기사, 식당 직원, 배달 기사처럼 자기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진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 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약자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진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사장이 60년 인생을 살면서 정리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과 진정한 내 편의 특징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맡긴 일을 끝까지 의심하고 간섭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 있지 않으세요? 일을 맡겨놓고도 계속 확인하고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내 방식대로 해. 이런 식으로 간섭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계의 기본은 신뢰니까요. 김 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거래처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든 걸 일일이 확인하려고 했대요. 계약서 한 줄 한 줄 의심하고 약속한 일도 계속 재확인하고 심지어 직원들한테도 김 사장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그 사람과는 오래 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없는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니까요. 두 번째,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밥 한 번 사줄게.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이번 주 안에 연락할게. 이런 작은 약속들을 계속 어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키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큰 약속을 지키겠어요? 김 사장의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름은 태호라고 하죠.
태호는 매번 형님, 다음에 제가 꼭 한턱 쏠게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밥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형님, 이번 주에 시간 내서 꼭 연락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연락은 김 사장이 먼저 해야 왔어요. 처음엔 그냥 바쁘려니 했는데 이게 반복되니까 알게 됐답니다. 아,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김 사장은 말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작은 약속이야말로 그 사람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예요. 세 번째,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으면서도 미안해하지 않고 미안, 좀 늦었네. 바빠서 그래.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자원이에요. 그걸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 결국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김 사장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후배와 점심 약속을 했는데 그 후배가 30분을 늦었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형님 미안해요. 길이 막혀서요. 뭐 큰일 아니죠? 였답니다.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미안한 기색도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형님은 시간 여유 있으시잖아요 라는 식이었죠. 김 사장은 그때 느꼈답니다. 이 친구는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보고 있구나.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구나. 그 뒤로는 그 후배와 약속을 잘 안 잡게 되더랍니다. 왜냐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지속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그럼 반대로 진정한 내 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김 사장이 정리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해도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실패했을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진짜 내 편은 실패했을 때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김 사장도 예전에 사업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답니다. 빚도 생기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위기였죠. 그때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떠났어요. 김 사장, 요즘 힘들다면서? 나도 여유가 없어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연락을 끊더랍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오랜 친구 한 명이 남았어요. 그 친구는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지금 힘들지? 내가 많이는 못 도와주지만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형은 다시 일어설 사람이야. 나는 그거 알아. 그 친구는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고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김 사장에게는 큰 힘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김 사장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김 사장은 말합니다. 성공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실패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두 번째, 성공을 질투 없이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친한 친구가 성공하면 축하해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내 편은 진심으로 기뻐해줍니다. 질투나 시샘 없이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하는 사람. 김 사장이 시골로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 진짜 잘 결정한 것 같아. 형한테 딱 맞는 삶인 것 같아. 나도 나중에 은퇴하면 형처럼 살고 싶어. 그 친구는 김 사장의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해줬어요. 비교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친구의 행복을 기뻐해줬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 형은 좋겠다. 나는 언제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볼까? 겉으로는 축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불만과 질투가 섞여 있었던 거죠.
김 사장은 그 차이를 알아챘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요. 세 번째, 내 본질을 이해하고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일 수도 있어요. 진짜 내 편은 나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이런 말 대신 내가 그런 사람인 거 나는 알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김 사장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답니다. 김 사장은 원래 말이 적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임에 자주 나가지도 않고 연락도 자주 안 하는 편이죠. 어떤 친구들은 그런 김 사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형,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우리 사이에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면서 섭섭해했죠. 하지만 한 친구는 달랐습니다. 형, 나는 형이 그런 사람인 거 알아. 연락 안 해도 돼. 형 생각날 때 내가 연락할게. 그리고 형이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해. 그 친구는 김 사장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습니다. 김 사장은 그 친구에게 정말 고마워했고 지금도 그 친구만큼은 자주 만나려고 노력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실패했을 때 격려해주고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내 본질을 이해하며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운 겁니다. 김 사장은 말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두 명의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으려면 밥부터 같이 먹어봐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밥상은 거짓말하지 않는 시험대라는 것. 밥상 앞에서는 아무리 꾸며도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본성을 통해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 밥상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인내심, 배려, 존중, 진심, 욕심,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모두 담겨 있어요. 숟가락질 하나, 말투 하나, 직원을 대하는 태도 하나에서 그 사람의 전부가 드러납니다. 김 사장이 10년 전 만났던 정우를 기억하시나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밥상에서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함께 일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 만약 김 사장이 밥을 함께 먹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밥 한 끼가 10년치 시행착오를 줄여준 셈이죠. 반대로 손녀의 모습은 어땠나요? 할머니를 배려하고 음식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던 그 모습, 그 작은 행동들 속에서 빛나는 인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랑받고 인정받고 결국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작은 배려가 있는지, 감사를 표현하는지, 대화 태도는 어떤지, 식사하는 속도와 자세는 어떤지, 이 6가지만 봐도 그 사람의 본질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밥상에서 어떤 모습인가요?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음식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있나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관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인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김 사장의 마지막 조언을 전해드릴게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서두르지 마세요. 말은 천천히 하고 밥부터 같이 먹읍시다. 그 한 끼가 앞으로 10년을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밥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게 진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아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 배운 것처럼 밥 한 끼만 제대로 관찰해도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지혜복음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인생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밥상에서 누군가의 본성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밥상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으니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사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누군가와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지혜를 접할 수 있습니다. 지혜복음은 앞으로도 이렇게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생 지혜,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람 보는 법, 관계에 대한 통찰들, 이런 이야기들을 꾸준히 나눌 테니 구독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김 사장의 말씀 한 번 더 되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은 천천히 하고 밥부터 같이 먹읍시다. 밥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 끼가 진짜 사람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지혜복음이었습니다.